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무왕 행적길 TV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전북 익산 서동생가터의 반격이다. 그러니까 익산의 서동생가터를 어떻게 활용법이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에 이제 삼국사기가 있고, 고대 역사서에 삼국사기가 있고, 그리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45년에 삼국사기, 1283년에 삼국유사가 쓰여졌죠. 그런데 왜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백제무왕편이 있습니다. 그 무왕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는 어떤 그 들리는 이야기라든가 야사 뭐 이런 것을 긁어 모아 가지고 이제 기록한 고려시대의 일현 스님이 만드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서동설화가 나오고 서동요가 나오고 미륵사 창건설화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설화가 역사적인 사실과 맞는 거냐 안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한 결과 미륵사 창건 설화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미륵사 창건 설화는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39년에 미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백제무왕의 왕비가 그 헌금을 해서 절을 지었다 하는 그런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 미륵사 탑의 발굴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은 단순히 야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동설화에 보면은 그 백제무왕 어렸을 때 서동이죠. 서동이 그 서울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의 남쪽 연못가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서동설화고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서동여라는 민요를 가지고 민요를 지어서 신라의 수도 경주에 가서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유혹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에 나오는 가장 최대의 최고의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를 데리고 전북 익산으로 와서 전북 익산의 사자사라는 절에 지명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어렸을 때 캐놨던 금을 신라의 진평왕에게 헌납을 했다, 보내드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후에 서동이 백제무왕으로 왕위에 올랐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39년에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삼국유사를 뒷받침하는 조선조 때에,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쓰여지고 나서 한 250년, 2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요.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리지죠. 거기에 전북 익산 편에 보면은 오금사로부터 백보 떨어진 곳에 서동 백제무왕의 어머니가
거처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오금사가 나옵니다. 오금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은 지금 현재는 전북 익산에는 마룡지라고 하죠. 뭐 연방죽이라고도 하는데 마룡지라고 합니다. 그 마룡지에 위에 오금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동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거처를 했다 해서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하고 익산시에서 서동 생가를 지으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은 백제무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무왕이 백제의 30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무려 41년 동안, 길게는 42년이죠. 42년 동안 지휘를 하면서 백제를 통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무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업적을, 국방력을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국제 교류, 당나라의 교류, 이런 국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고, 특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고, 그리고 백제의 수도를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왕곡리 유적지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왕이 백제무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가터가 남다른 거죠. 서동 생가터가 다른 우리나라 역대 왕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 의미가 남다르고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동 생가터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지금 현재도 오금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금산, 이게 5개의 금의 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금산 자락에서 서동이 금을 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발굴해서 입증이 됐지만은 백제의 산성으로 오금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국여지 성남에서 오금사라는 절이 있었다. 서동 생가터가 있었다. 그것의 연못이 마룡지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동 생가터의 4만평을 포함해서 4만평에 익산시에서도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예산청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적지가 남다르고 우리가 이 유적지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금사와 오금산성, 오금사, 오금서동, 그러니까 5개의 금을 가지고 있던 서동 왕자, 서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동 생가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동마을, 용샘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10만 평이면 10만 평, 20만 평을 서동 황금 정원 마을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4만 평의 서동 생가터만 역사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동 황금 정원 마을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전국적인
역사 명소로 이렇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하고 익산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죠. 이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 가는데, 그 중에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가터에 이제 백제무왕 국제기념관을 건립을 하자. 백제무왕 국제기념관을 생가터, 일반적으로 어떤 위대한 인물의 기념관은 생가에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동 생가터가 그야말로 살아나려면은 생가만 조그마하게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보다도 아예 백제무왕 국제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무왕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 업적을 거기에다가 기념을 하자. 기념관에 전시를 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자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이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마을을 서동 황금 정원 마을로 조성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임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동 황금 정원 마을은 황금색을 띠는 나무, 이게 이파리가 됐든 뭐 가지가 됐든 꽃이 됐든 황금색을 띠는 나무꽃을 심자. 이게 황금휴화나무. 예를 든다면은 황금휴화나무, 산수유. 이게 산수유는 봄에 노란 꽃이 피죠. 모감주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가을에 노란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수선화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국화와 같은 황금색을, 노란색을 띠는 나무와 꽃을 심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무왕기념관이 들어서면 무왕기념관의 지붕도 노란색으로, 그리고 연동마을하고 용샘마을이 있는데 그 주택, 그 주민들의 주택의 지붕도 전부 황금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칼라를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전국적인 명소가 확실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사례는 이제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선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수선화 섬이라고도 하죠. 그 수선화의 꽃이 피고, 그리고 모든 지붕, 건물의 지붕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와 같이 이제 전북 익산에도 이 그 서동생가태의 주변 마을을 통째로 황금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도입하면은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익산시가 이제 추구하는 천만 녹색 정원도시, 천만 녹색 정원도시가 되고, 익산시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13차 방송은 마치고 14차 방송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